안녕하세요. 복다리TV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중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식 언론 플레이를 알아차려라. 일본으로 향한 눈을 살짝 밖으로 돌려봅시다. 세계를 간파해 봅시다. 중국에서는 때때로 설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화제에 올라 있으므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간파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나라라는 말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영토가 넓지요. 게다가 일본과 달리 중국의 국경은 다양한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 산이 하나가 있거나 하면 어디까지가 중국의 영토이고 어디부터가 북한의 영토인지 매우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국경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은 북한의 산이다, 아니 중국의 산이다 라고 양측이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순히 주장하는 데 더해서 재미있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립니다. 중국령 땡땡산에 설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 설인의 발자국이나 그에 관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와, 중국 땡땡산에 설인이 나왔다. 중국 땡땡산에 설인이 나왔다.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그 산은 중국의 산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인 이야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중국이 정말 그런 일을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합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발모제로 101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20년 정도 전에 중국에서 이런 발모제가 생겼다. 이걸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나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언론에 오르내리며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발모제를 일본에 수출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온 사람에게만 팝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니 일본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거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대목부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째서 중국은 중국에 온 사람에게만 발모제를 팔았던 것일까요? 사실 중국은 당시 일본 관광객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중국에 관광하러 온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작전을 취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 관광객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접하면 일본인은 중국은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와 하고 들떠서 발모제를 사고 일본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101로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샌가 발모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중국으로 관광을 떠나는 일본인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인이 중국으로 계속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발모제를 만들어 내거나 자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중국령인 산에 설인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간파하는 통찰력이 있으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또 그러고 있구나 라고 반응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간파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확고한 통찰력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국식 허세를 간파하라. 이 밖에도 재미있는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 대작전으로 교묘하게 연기를 해서 전쟁에 이긴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겠지요. 하지만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는 몇 년 전에 붕괴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구소련은 스타워즈에 당해버린 것입니다. 구소련과 미국은 사실 냉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보다 경제적으로 다소 우수합니다. 즉 미국은 돈의 흐름이 좋고 자금이 풍부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무기를 자꾸자꾸 개발한 것입니다.
반면 구소련도 미국에 질 수 없다고 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돈을 점점 투자해서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돈까지 군사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구소련의 힘이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점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구소련도 그에 대항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사이에 구소련 경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원래 할리우드 배우였던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돌연 대대적으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타워즈 계획이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무력화해서 이를 시대에 뒤처진 무기로 만들 것이다. 스타워즈 계획이란 적대하는 국가가 자국이나 동맹국을 향해서 원자폭탄 등을 발사했을 때 이를 우주 공간에서 맞춰서 없애버리는 무기 혹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국과 동맹국을 지킨다는 우주전쟁 구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소련의 원자폭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달아서 날리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한 다음 일단 대기권을 나와서 밖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맞추고 싶은 나라의 위쪽까지 날아간 다음 지상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렇게 미국 대륙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구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올라갔을 때 자국에 떨어지기 전에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빔이나 탄화를 맞춰서 폭발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스타워즈 계획인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를 시대에 뒤처진 무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구소련이 발사한 원자폭탄은 전부 구소련 상공에서 폭파되어 자국의 원자폭탄이 자국 머리 위에서 터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곤란한데 자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구소련으로서는 미국의 스타워즈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은 곤란하네 라고 생각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바닷속에 있던 구소련의 핵 잠수함이 전부 해수면 위로 떠올라 버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으니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수함이 떠오른 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간파해서 원인을 생각해 냈습니다. 구소련의 핵 잠수함이 떠오르기 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구와 우주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우주 왕복선이 관건입니다. 구소련의 핵 잠수함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실려 있습니다. 요컨대 핵 잠수함에서 원자폭탄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G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하는 그 GPS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수신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GPS라고 합니다. 구소련의 핵 잠수함이 사용하던 이 GPS에 이상이 생겨서 잠수함이 떠오른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잠수함에 신호를 보내던 인공위성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우주 왕복선을 이용해서 구소련의 인공위성을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미국이 다시 인공위성을 원래 위치로 되돌렸습니다. 그 사이 구소련의 핵 잠수함은 항해를 하지 못하고 수면 위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 사건과 일전의 스타워즈 계획 때문에 구소련은 이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건 그만두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후에 스타워즈 계획이 사실 허풍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획을 발표할 당시 미국 과학기술은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폭파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포커의 나라이니 그런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런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도 간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무렵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을 모아 구소련에는 식량이 없다.
구소련이 굶어 죽이고 있다. 큰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구소련은 지하실에 엄청난 식량을 숨기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뉴스에도 나온다 하고. 다들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하실에서 식량이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알아차린 걸까요? 구소련 소식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가만히 살펴보니 구소련에 식량이 없다고 호소하는 서민들이 전부 뚱뚱했습니다. 살이 찌는 건 과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지요. 뚱뚱한 사람들이 아무리 식량이 없다고 주장해봤자 말이죠. 그러니 이를 거짓말이라고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립니다. 들리는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속고 맙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오면 말하겠습니다.